해군 부사관이 해외 유학, 군사 유학, 국비로 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만약에 군 복무를 하면서 국비로 유학을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가야 되겠죠? 공짜인데? 개꿀인데?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르더라고요. 갈 수 있다는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사 시절에 한 6개월 정도 미국으로 군사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국비로. 당연히 모든 비용은 다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차제비까지 받고요. 그리고 월급도 따로 나와. 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은 해군 부사관이 군사유학을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제가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현역 해군 부사관이 해외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순항 훈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해군사관 생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훈련인데요. 이제 인간을 앞둔 4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매년 전 세계 그 우리나라 해군의 우방국들을 돌면서 이제 군사 훈련을 하고, 그리고 상호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일종의 이제 군사 훈련인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해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보통 한 3개월 정도 기간은 걸리고요. 배 타고 가니까 뭐 물론 항해하는 기간을 포함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꽤 많은 국가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방문해서는 단순히 훈련이나 이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승조원들한테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그 상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잠깐 이제 방문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죠. 사실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해군에 입대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12년 복무하면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 순항훈련을 가기 위해서는 순항훈련 전단이라고 이제 그 조직이 되는 그 전단의 소속 함정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쩌다 보니 한 번도 그 이제 그 순항훈련 전단에 소속된 함정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뭐 림팩 훈련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연합 훈련 같은 거를 하게 되면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아닌 정말 순수한 목적의 군사 유학, 기간도 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 6개월 정도 갔다 왔거든요. 이제 그런 유학은 어떻게 그러면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이 쉽게 말해서 선진 장비, 이 좀 굉장히 고도화된 장비를 사용하는 군대다 보니까, 물론 모든 군대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해군은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런 장비라든지 그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매년 미국이라든지 기타 그 우방국으로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을 교육을 보냅니다. 트레이닝 목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2년도에 그 이제 어떤 모 훈련을 목적으로 미국의 놀폭이라고 하는 해군 기지로 이제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참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좋았던 제 어떤 삶에 있어가지고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유학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게 시작이 됐죠. 그것 때문에 전역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아, 나는 외국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그것 때문에 제가 가지게 됐고, 결국 이제 호주로 갔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어찌 보면 뭐 지금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하면서 이제 업을 이어나가게 된 모든 것의 근본 출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유학을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어떤 유학을 목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원래는 이제 제가 장교가 되려고 오랜 기간 동안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던 게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해군도 육군처럼 간부사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병 이상,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현역 복무자 중에 상병 이상 혹은 이제 부사관들 하사 이상 2년 이상 복무한 하사들 중에 전문대 졸 이상 혹은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단한 시험을 치고 이제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장교로서 인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장교가 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야간 전문학교를 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국비로 이제 해군 위탁생으로. 참 이게 운명이 장난이랄까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만약에 일주일만 빨리 지원을 했으면, 아니 일주일만 빨리 전문대 위탁교육 공문을 제가 보고 지원했으면 아마도 저는 2001년도에 장교로 인간을 해서 뭐 지금까지 군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한 중령 정도 돼서 계급은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 일주일 차이로 제가 99년도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1년 이후, 그러니까 99년도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을 기다렸다가 2000년도에 입학을 하게 되거든요. 지원을 이제 2000년도는 제가 제대로 지원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제대로 이제 지원을 해서 2000년도에 창원 야간 전문대학 해군 위탁생으로 입학을 해서 전부 국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웃긴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간부사관 제도 해군에 있었던 그게 2001년도 후반기에 폐지가 돼버려요. 없어졌어. 이제 해군 수병이나 해군 부사관이 이제 더 이상 전문대 졸 이상의 학력으로는 장교가 될 수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제도가 폐지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교가 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걸로, 그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현역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이제 그 전문대를 졸업을 앞두고 그 사실을 발견을 하고 굉장히 많이 좌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교가 되려고 그렇게 2년 동안 나는 그렇게 뭐 대학 졸업장 이런 거 그냥 대학교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장교가 되기 위해서 전문대를 들어간 건데, 그것도 힘들게 야간 위탁 교육으로 낮에는 군복무하고 밤에 학교 가는 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야. 갑자기 목적이 없어진 거잖아요. 정말 열심히 2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꽤 오랫동안 방황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잘 못 먹는 술도 막 마시고, 이렇게 안 풀리나? 내 이 팔자는 장교를 할 수 없나? 뭐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사관학교 시험을 칠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좀 좌절하고 있던 그 찰나에 우연히 제가 그거를 보게 되거든요.
유학하는 이제 미국의 어떤 한국에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섬인데 제가 거기서도 한 3년 가까이 근무를 했거든요. 명탄창 부도관리대 함정소자소라고. 예. 그 이제 소자소라고 하는 그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거기서 약간 기지 같은 거기서 이제 약간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과정인 거야. 그 부대에서 하는 어떤 그거 이제 미국에서 배우는 거야. 미 해군에서.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뭐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장교로 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졌는데 유학 이거 나쁘지 않다. 좋은 기회다. 이거 가자. 이제 약간 한 줄의 비출기 같은 그런 거죠. 저한테는. 이제 제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해군에서 이제 장교들이나 부사관들, 간부를 대상으로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 생각보다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유학. 장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학위 과정으로도 유학을 갈 수가 있어요. 석사, 박사 막 이렇게 막 4년씩 막 이렇게 해외를 나간다고. 그것도 전부 다 국비를 받고, 물론 그렇게 해외로 나가게 되면 그 기간의 2배만큼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전역을 한다 그러면 그걸 다 이제 물어내야 됩니다. 나라 돈을 받고 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학위 과정으로는 조금 이렇게 가기가 힘든 걸로 못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일반 장비 운용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장비가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 이제 그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해군 같은 경우는 항상 신무기를 막 들여와야 되는 그런 이제 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근히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부사관 신분으로 유학 가기가 더 쉬운 이유는 비교적 장교들보다 이 사람들의 관심이 적다고 할 수 있죠. 일단은 몰라. 일단 부사관으로 입대하신 분들이 유학 뭐 이런 걸 별로 관심이 없어요. 꽤 많은 분들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원래 부사관도 그렇고 장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군생활하면 계급을 달고 사는 조직에서 진급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유학 이런 거는 진급하는 데서 전혀 도움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 가산점이 생겼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 진급이나 이런 쪽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부사관 분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뭐 더 솔직하게 말하면 영어를 유학 갈 정도의 실력이 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제가 복무하던 제가 하사 중사 이렇게 복무하던 그 시절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그때 저는 이제 2002년도에 갔다서요. 2000년대 초반. 그래서 좀 장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덜 치열한 거죠. 그래서 가기가 일단은 쉽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부사관이 이렇게 장비 운영 관련된 유학을 가기 위한 선발 과정, 크게 이제 2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니죠. 먼저 지원을 하니까 3단계. 첫 번째 이제 당연히 지원 의사를 밝히는 거. 내가 이거 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두 번째로 영어 시험을 칩니다. 해군 자체적으로. 이제 ECL이라 그래서 English Comprehensive Level Test라고 미군에서 만든 영어 시험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험이고, 이게 약간 시험을 이렇게 문제나 이런 걸 이렇게 보면 느낌이 약간 토익하고 비슷해요. 약간 레벨도 그렇고 약간 토익을 군사 이 목적에 맞게끔 뭐 단어라든지 뭐 그렇게 바꿔놨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ECL 시험을 첫 번째로 해군 선발로 해군 본부 주관으로 먼저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70점입니다. 70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저한테 하나의 이 좌절을 딛고 일어선 한 가지 하나의 어떤 목적이 된 거죠. 목적의식이 딱 들어오면 또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래서 엄청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막 단어장 막 출퇴근하면서도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이 참 한국 사람들이 위대한 게 이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이 CL 시험에, 그래서 이게 막 두께 한 요 정도 되는 책이 있어요. 그걸 제가 돈 주고 약간 좀 야매, 요즘 말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식 출판된, 왜냐면 이게 미군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니까 이게, 그리고 이 군인들만 치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막 좀 뭐랄까 토익 같이 이렇게 막 교재, 이렇게 정식 교재 같은 거는 없었고요. 이렇게 약간 복사한 것 같은 그런, 어디서 뭐 빼돌렸는지 어쩐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사가지고 제가 한 2달 정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군 선발 시험에서 제가 76점이었나? 그 정도, 어쨌든 이제 통과를 한 거죠. 70 몇 점 받았던 것 같아요. 80점 안 된고, 제가 장교되고 나서 80 몇 점 받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1차를 통과를 하게 되면 3단계로 이제 미군이 주관하는 ECL 시험을 또 봐야 돼요. 해군에서 이미 선발했지만 그게 뭐 좀 못 믿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미군이 다시 주관해서 시험을 또 칩니다. 그 시험은 이제 용산에 있는 미 8군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전을 했지만 예전에 2002년도에는 거기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시험을 치게 되죠. 그래서 그 시험에서도 똑같이 커트라인이 70점이거든요. 70점을 넘기면 최종적으로 이제 선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해군 선발에서 최종 1인으로 선발이 돼서 다행히도 제가 이제 해군 대표가 된 거죠. 이 과정에서는 미군에서 주관하는 시험도 이제 다행히 70점을 딱 받아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되게 떨렸어요. 시험 칠 때. 미군 이 부대에 들어와서 시험을 치는데 분위기가 벌써 압도가 되니까 영어로 막 이렇게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Hey man 막 이러면서, 어쨌든 정말 다행으로 그 2번에 걸친 시험을 모두 합격해서 저는 정식으로 이제 이 교육 과정에 입소하는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해군에서 미군으로 이 군사유학을 가게 되면 미국에서 정식 인사 명령이 날라옵니다. 그거를 이제 ITO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모니터에 띄워놔가지고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Invitational Travel Order for International Military Students,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잠깐 보면서 화면을, 이건 뭐 영상에도 제가 띄울 거니까, 제가 다행히도 그때 이거를 스캔해가지고 제가 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얼마 남지 않은 옛날 제 군생활 자료인데 언젠가 이렇게 써먹을 줄 알았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 개인 신상이랑 계급 CPO라고 나와 있죠. CPO, Chief Petty Officer. 중사가 이제 CPO거든요. 그리고 이제 Country Services Navy, 제 군번도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정, 제가 이제 미군에서 받게 되는 과정, 그런 이제 전문 프로그램,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널포크, 버지니아주에 있거든요. 이게 한국으로 치면 이제 작전사령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해군 기지, 거기 가면은 와, 내가 진짜 가고 깜짝 놀랐는데, 그 이지스함이 막 수십 척이 막 정박해 있어. 거기가 뭐 항공모함부터 해가지고 정말 엄청 큰 해군 작전 기지거든요. 거기에 한 조그만한 또 이 부대가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정보가 써 있고, 그래서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써 있고, 마지막 이 서명 커맨드 라인 해가지고 US Authority Authentication Orders, 계급이 LCDR, Lieutenant Commander, 이게 이제 소령이거든요. 미 해군 소령,
루테넌 커맨더라고 얘기하는데 소령이 이제 서명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받게 되면 이 ITO를 받게 되고 이거를 받게 되면 정식으로 제가 미군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행정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됩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기 전에 해군 본부에 가서 해외여행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군 본부에서 여권을 만들어줘요. 근데 일반 여권 뭐 어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여권이 초록색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간 어떤 색이지? 자줏빛, 버건디 있죠. 약간 빨간무리한 색깔. 이제 관용 여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군사 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공무 목적으로 가는 거라서 그거를 받게 되고 또 해군 본부 가서 뭐 신고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제일 중요한 체재비를 또 받습니다. 미리 성불로 다 받습니다. 이제 그 여행자 수표로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는 대충 한 10,000불 정도 받았어요. 6개월 체재비로 10,000불 가까이. 그래서 그걸로 이제 현지에 가서 뭐 제가 뭐 필요한 뭐 생활비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제 월급은 또 따로 나온다는 거. 체재비는 그냥 체재비. 엄청 좋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고 미국을 가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미국으로 군사 유학을 가는 모든 군인들은 본 과정을 가기 전에 DLI라는 곳을 먼저 들어가게 돼요. 그게 이제 Defensive Language Institute라고 하는 곳인데 쉽게 말해서 군사 영어 학교 같은 곳이거든요. 이게 이제 텍사스에 있는 샌안토니오에 위치한 에어포스 베이스에 있습니다. 미 공군 기지. 미 공군 기지에 이제 이 DLI라고 하는 기관이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군사 유학을 오는 모든 군인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군인들이 가장 먼저 거기를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군사 유학 사전 이제 랭귀지 코스를 랭귀지 그거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스피킹 잉글리시나 이런 걸 배우는 곳은 아니고 이제 자기가 본 과정에 들어갈 때 거기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나 어떤 이론적인 거 그걸 이제 영어로 배우는 거예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라스베가스도 가보고 샌안토니오가 멕시코랑 되게 가깝거든요. 한 3시간 거리.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거기 같이 있던 그 장교분들하고 대부분 다 장교, 저 빼고는 거의 다 장교였어요. 장교들하고 마음 맞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멕시코도 잠깐 놀러 갔다 오고 그랬던 되게 재밌는 또 기억들이 많았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과정을 모두 마치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제 텍사스에서 버지니아주에 있는 널포크 거기로 가서 이제 본 과정을 제가 밟게 됩니다. 근데 그 왜 우리가 잘 아는 이근대위 있잖아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미 해군 네이비실 과정을 또 훈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모든 트레이닝이 똑같으니까.海군 선발 ECL 시험 치고 또 미군이 주관하는 시험 치고 물론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니까 뭐 이 시험이 거의 의미는 없겠지만 그리고 나서 똑같이 또 이 DLI 샌안토니오에 있는 여기도 거쳤을 거고 제가 이거 DLI 있을 때도 SSU 과정으로 왔던 장교분도 있었거든요. 중2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도 이제 아마 그거 끝나고 그분은 55주였나? 과정이 그랬는데 훈련 빡시게 받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기 교육, 그러니까 본 과정, 이 버지니아주에서 받았던 그거는 심지어 OJT 방식의 교육이었어요. 트레이닝. OJT가 뭐냐 그러면 언더잡 트레이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미군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부대에 가서 그냥 이렇게 관찰하는 거야. 관찰. 따로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없어. 뭐 트레이닝을 받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근대위를 얘기를 했지만 그 친구는 유니티잖아요. 그 훈련 다 받아야 되나? 지옥주 다 하고 엄청 힘들었을 거거든. 뭐 자유가 어딨어? 그 똑같이 훈련을 다 받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OJT였기 때문에 아주 그냥 널널했습니다. 그냥
출퇴근도 크게 타치를 안 해요. 그리고 더 웃겼던 거는 이게 이제 저희가 했던 그 과정이 약간 좀 아까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특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미군에서도 약간 좀 다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잠수함 관련 어떤 그 작전, 어떤 이제 장비 운용하는 거는. 그래서 계속 저기 막 여행을 보내줘, 여행을. 그래서 막 워싱턴 DC도 가고 뭐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여행을. 그것도 이제 다 이제 비용에 포함된 거니까 너무 좋죠, 저는. 계속 여행을 보내주니까. 그 OJT 교육 자체도 되게 좀 널널해가지고 저랑 같이 갔던 그 대위분, 저는 이제 그 장교 한 명이랑 저랑 이렇게 둘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대위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이제 제가 그 소자소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쪽으로 제가 이제 전출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지휘관으로 오실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미리 지휘관 될 사람이랑 같이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대위. 그 당시 그분이 30 정도 됐었고 제가 25, 6 뭐 그랬으니까 그 뭐 젊은 이 청춘들이잖아요. 30살짜리 대위랑 25, 6 제가 26이었나? 2000년도에 26 먹은 중사랑 그리고 어떤 일정 교육을 받는데 OJT 교육이에요. 크게 터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가 안 와도 별로 상관 안 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그분하고 이제 한인 어떤 커뮤니티 가서 대접도 잘 받고 뉴욕도 가고 진짜 많이 갔구나. 뉴욕 빅 애플이라고 얘기하죠. 미국에서는 이제 뉴욕을 빅 애플이라고 그러거든요. 뉴욕도 가고 워싱턴 아까 말씀드린 미 해군 사관학교도 갔었어요. 애나폴리스. 진짜 그 웅장함과 그 압도되는 분위기를 참 잊지를 못하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단단히 외국병에 걸렸죠. 거기 갔다 와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는 주범 해군 부사관이 해외 유학, 군사 유학, 국비로 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 저도 갔다 왔는데요. 지금 우리 후배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똑똑한 친구들 많을 텐데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제가 느끼기에는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이 유튜브를 보시게 된다면 후배들 중에 찾아보고 매년 기회가 있습니다. 지원을 하셔가지고 해외를 한 번 정도는 갔다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육군이나 공군도 마찬가지로 좀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학 생활 동안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았는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다시 또 다른 에피소드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사관 시절에 미 해군으로 군사여행을 어떻게 갔다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